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계속 메인 메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가 GIF 파일을 좀 더 만들었는데요. 아까는 이제 지난번 시간에는 박스밖에 없었지만 이제 서클, 라인, 포인트 GIF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팁이랑 어그리게이션이라고 하는 걸 내가 수업을 할 건데 그걸 위해서 팁이랑 카이트 두 개 GIF 파일 미리 좀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놨다는 걸 염두에 두고 이제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abstract 액션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select 액션을 만들고 난 다음에는 풀다운 메뉴랑 팝업 메뉴에다가 아이콘 장착하면서 이제 그 어떤 버튼의 내용을 꾸며주는 게 아주 쉬워졌습니다. 나중에 또 툴바를 만들어 줄 때도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미리 리팩토링을 해놓으면 아주 큰 도움이 된다 하는 겁니다. 요지가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요지가 여기 우리가 여기 팝업을 누르면 여기 보면 뭐가 있습니까? 지우기 선택 여기 있죠, 그죠? 지우기 선택. 그게 또 여기 편집에도 가면은 이제 지우기 선택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내려 이제 여기 이 툴바에도 이제 지우기 선택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버튼은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데 그 기능이랑 모양이 동일한 거가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이렇게 액션을 이용을 하게 되면 큰 도움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계속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드롭 뷰에서 이제 박스 액션만 있었는데 액션을 이제 더 만들자 하는 거죠. 자, 포인트 액션 있어야 되죠, 그죠? 포인트 액션. 그 다음에 박스 액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라인 액션. 그 다음에 서클 액션 이렇게 있어야지 됩니다. 그 다음에 액션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둘셋 복사해가지고 자 포인트 액션 같은 경우에 포인트 액션은 이름이 포인트에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P 해서 주고 그 다음에 GIF를 포인트.gif를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id는 id 포인트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라인이어야지 되겠죠, 그죠? 이거는 서클이어야지 될 테고 id가 그 다음에 요거는 라인 gif 요거는 서클 gif 그 다음에 여기는 라인 여기다가는 서클 C 이렇게 해서 액션들을 이제 미리 만들어 줍니다. 박스 액션 요거는 라인 액션 요거는 서클 액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서클 액션 하고 또 액세스 펑션들을 만들어 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 이렇게 복사를 해서 둘, 셋 한 다음에 get 포인트 액션 얘는 라인 액션 서클 액션 이렇게 이제 일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자, 팝업 손을 내봅시다. 메인 팝업에 가서 이제 요거 코멘트 했던 거 지워버리죠. 그냥 지워버리고 자,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겁니까? 요 자리에다가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적어주면서 get 포인트 액션 그 포인트 이름이라든지 아이콘 같은 게 다 설정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액션 리스너까지 다 장착이 된다는 거죠. 이것도 지워버리고 이것도 지워버리고 아주 깔끔해졌죠, 코드가. 그죠? 그 다음에 Ctrl C Ctrl V 이렇게 해줍니다. 네, 라인 액션 여기에다가는 서클 액션 이렇게만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훨씬 그러니까 버튼의 내용을 꾸며주기가 굉장히 편하다 하는 겁니다. 액션을 쓰면은 액션 객체를 쓰면은 그 점이 이제 액션 객체의 장점이다 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팝업 메뉴에 이렇게 조치를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어디 조치를 하면 되겠습니까? 풀다운 메뉴에 가서 또 조치를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드로우 프레임에 가서, 자, 포인트 요 자리에 이렇게 적어주고, 그 다음에 얘는 지워져 버린다는 거야. 또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 이렇게 적어주고 get line action 이렇게 적어주고 얘는 지워져 버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얘도 지워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캔버스네요, 그죠? 뷰가 아니라 그 다음에 이렇게 적어준다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코드 중복을 상당히 피할 수 있다. 이렇게 코드 중복을 피할 수 있게 어떤 프로그램을 재구조화하는 행위를 리팩터링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컴파일 해보겠습니다. 컴파일하고 실행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보다시피 포인트, 박스, 아이콘들이 좀 허접하기는 해요. 이 허접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바랍니다. 이거 원래는 전문가들은 아주 깔끔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나는 이런데 시간 낭비하기가 싫어서 대충 만든 겁니다. 여기도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아이콘이 붙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이 뭐냐?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이 여기서 이제 그래서 박스를 누르게 되면은 이 타입이라고 하는 여기 스테이터스 바의 요 JTexT 필드에 뭐가 찍혀나와야지 됩니까? 여기 찍혀나와야 되는 게 박스라고 찍혀나와야지 되고 또 이게 라인이 찍혀나와야지 되고 이거 선택할 때마다 내가 뭘 그리는 중이냐 하는 거를 여기 타입에서 명시를 하도록 하고 싶다 하는 겁니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 여기 헬로우가 하나 찍혀놨는데 헬로우는 내가 셀렉트 액션에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여기다 헬로라고 한번 찍어봤습니다. 찍어버리고 자, 요걸 하기 위해서 스테이터스 바에다가 이제 기능을 하나 추가를 해야 되겠죠, 그죠? 기능을 추가하는데 요 필드 이름대로 이렇게 있었어요. 필드 이름, 요 필드에다가 뭔가를 쓰게 하기 위해서 right position 혹은 right figure type 이 미리 만들어놨죠. 이 right figure type을 갖다가 이용을 하게 되면은 이게 출력이 돼서 나옵니다. 자, right figure type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right figure type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해야 되는 첫 번째 출발점이 되는 곳이 어딘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디냐면은 메뉴에서 이렇게 선택됐을 때 액션 performed 함수예요. 그죠? 액션 performed 함수니까 결국은 어디겠습니까? 결국은 어디냐면은 최종적으로 도착하는 것은 select action에서 set what to draw 하면서 이게 id를 명시를 해주니까 set what to draw의 id를 명시하니까 결국은 요 자리가 아까 스테이터스 바의 피겨 타입을 갖다가 명시해야 되는 출발점이 되는 곳이다 하는 겁니다. 요 set what to draw는 what to draw를 손대는 부분인데 요 what to draw를 갖다가 이제 다른 곳에서 손댄 게 있었어요. 어디 있었냐면 이제 여기 draw view의 constructor에서 여기 what to draw 이렇게 호출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주게 되면 나중에 이제 아구가 안 맞습니다. 요것도 이제 한 줄이지만은 set what to draw 함수를 이용해서 what to draw로 데이터 멤버를 설정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게 됩니다. 자, 그래야지 모든 이제 풀다운 메뉴나 팝업 메뉴에서 피겨 타입을 선택했을 때 이제 최종적으로 이 자리에 오게 되고 여기에서 이제 글씨를 치도록 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포인트 그리는 중이다라고 글자 씌우고 싶으면 여기다가 어떻게 됩니까? if id 포인트 뭐가 what to draw가 포인트면은 이제 write를 해야 된다는 거죠. write를 하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 스테이터스 바 맨 처음 소개할 때 이야기를 했듯이 이 위치는 뷰고
스테이터스 바는 같은 급이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뷰 클래스를 뷰 객체를 포함하는 페어런트를 통해 가지고서 일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지난번에 뭘 했었죠? 마우스 움직이는 행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메인 프레임의 right 포지션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글자가 찍혀 나오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도 메인 프레임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자, 메인 프레임을 이용을 해서 여기다가 메인 프레임을 이용을 해서 함수 이름을 뭐라고 했죠? 아까 스테이터스 바에 right figure type string 였었습니다. right figure type string 이래가지고 여기다가 포인트라고 이렇게 적어야 된다는 거죠. 자, 메인 프레임에 right figure type 함수를 그래서 만들어줘야지 됩니다. 자, 메인 프레임에 draw frame 함수에 가서 지난번에 어디다 함수를 만들었었죠? 여기 만들었죠, 그죠? 이게 public void right figure type string s 이렇게 해서 간접적으로 스테이터스 바에 right figure type 함수를 실행하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행위를 델리게이션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다시 들어 뷰로 가서 자, id가 포인트인 때는 이렇게 되고 또 어떻게 됩니까? else if what to draw가 id 박스일 때는 파인 박스가 출력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되겠죠. 이 자리에 박스 이렇게 적어줘야 될 겁니다. 이 두 개만 일단 적어봅시다. 두 개만 적고 컴파일을 해보고 실행시킵니다. 프레임도 컴파일해야 됩니다. 컴파일하고 라이트 피겨 타입에서 뭐가 문제가 있네요. 자, 여러분 지금 문제가 뭐냐면 내가 일단 실행시키면은 자, 이거 실행시키면은 미안합니다. 이거 시키면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데 draw frame에서 right figure type를 하려다 보니까 이게 null 포인트더라. 스테이터스 바가 null 포인트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draw view에서 draw view constructor에서 이제 이런 문장을 실행했어. set what to draw 이렇게 했고 이거에 의해서 아까 뭡니까? 메인 프레임으로 하여금 스테이터스 바에다가 이제 박스라고 하는 글자를 출력하도록 했는데 이제 프레임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드로우 프레임에 가보면은 만들어지는 순서가 캔버스가 먼저 만들어지고 나중에 스테이터스 바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캔버스가 만들어졌을 때 스테이터스 바를 이용을 하려고 하니까 요 순간에 드로우 뷰가 호출되는 순간에는 스테이터스 바가 아직 만들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널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요걸 처리하는 방법 한 가지는 요거를 갖다가 순서를 바꿔주면 됩니다. 스테이터스 바를 먼저 만들도록 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되고 아니면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할 수도 있느냐면은 여기에서 아예 set what to draw를 여기에서 호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canvas.set
what to draw를 갖다가 여기에서 처리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순서만 바꿔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얘를 이렇게 문제를 순서를 바꾸게 되면은 얘가 이제 널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일 처리가 제대로 됩니다. 컴파일하고 실행시킵니다. 자, 실행시킬 때 맨 처음에는 뭐로 되어 있으니까 박스죠. 이제 박스 그리는 상태니까 이제 박스라고 글자가 써지고 내가 포인트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 글자가 이제 포인트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터스 바의 이 텍스트 필드를 보면서 내가 지금 무슨 그림을 그리는 중인가 하는 걸 갖다가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또 여기서도 또 문제가 생깁니다. 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은 이 부문이 문제다 하는 겁니다. 이 부문이 포인트일 때, 박스일 때, 서클일 때, 라인일 때 이게 다 구별을 해줘야 되죠, 그죠? 게다가 이제 추가가 되면 어떤 그림 객체가 추가가 되면은 거기에다가 또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갖다가 계속 여기다가 글자를 명시를 해줘야지 됩니다. 이 부문이 프로그램에 최소한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게 또 훌륭한 프로그래머의 자질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좀 일처리를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또 리팩터링을 또 한번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리팩터링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뭐가 있었느냐면은 피겨 다이얼로그가 있었는데 요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겨 다이얼로그. 자, 피겨 다이얼로그를 딱 갔더니 피겨 다이얼로그에 이런 포인트, 박스, 라인, 서클 이런 문자열이 존재하다라는 거야. figures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런 문자열이 존재를 했어요. 이런 문자열이 어차피 여기저기서 이제 사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다라고 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데이터를 여기다 둘 게 아니라 잘라내기를 해가지고 해서 드로우 뷰에 가가지고 여기에다가 데이터 멤버로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데이터 멤버로 만들어 놓겠다는 거죠. 자, figures라고 이름을 줘도 되고 그 다음에 뭐 figure names 혹은 figure types 이렇게 이름을 짓는 게 더 낫겠죠, 그죠? 이렇게 놓되 얘를 갖다가 스테이틱 데이터 멤버로 고정시켜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고정시켜서 만들어 놓고 이름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기왕에 figures라고 하면 조금 의미가 좀 이상하니까 figure type이다 라고 이름을 짓겠어요. figure type에 포인트, 박스, 라인, 서클이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얘를 뭐랑 같이 운영을 하느냐면은 얘랑 같이 운영을 하는 겁니다. 뭘 같이 운영한다는 겁니까? 이 포인트의 ID 포인트 0, 1, 2, 3이 포인트라고 하는 글자가 있는 박스라고 하는 글자가 있는 이런 스트링들이 있는 순서랑 일치시킨다는 거죠. 여기 있는 이 아이디들을 갖다가 이 배열의 인덱스처럼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테크닉들이 보통 프로그래밍 할 때 자주 사용되는 그런 테크닉입니다. 일단 얘를 이쪽으로 옮겼으니까 이거는 콤보 박스에서 사용했던 거죠. 그죠? 여기로 옮겼으니까 미안하지만은 다시 이제 뭡니까 다이얼로그를 갖다가 이제 손을 좀 봐줘야 됩니다. 자, 이거 컴파일하면 이제 컴파일 에러 나오겠죠, 그죠? 보면은 figures J 콤보 박스 해가지고 figures를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그죠? figures라고 줬는데 여기다가 figure type 아까 배열로 만들어졌죠, 그죠? static data 멤버로 만들어졌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draw 뷰에 figure type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은 요 문자를 가지고 콤보 박스가 만들어질 겁니다. 자, 컴파리슨 됐습니다. 자, 어쨌거나 요지는 여기에 있던 문자의 스트링들의 배열을 갖다가 아주 이제 중요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여기다 옮겨놓고 스테이틱 데이터 멤버 이렇게 정의해놓고 이제 쓸 거다 하는 거죠. 요거랑 요 인덱스를 같이 운영한다 하는 겁니다. 이런 테크닉들 아주 자주 사용되는 거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꼭 응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요거랑 요거를 잘 응용을 하게 되면은
아까 그 if 문들을 갖다가 우리가 없앨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자리죠, 그죠? 요 자리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메인 프레임에 write figure type 이렇게 적어주면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figure 아이고 아까 내가 뭐라고 이름을 줬죠? figure type이라고 이름 줬죠, 그죠? 요거 대문자로 정합시다. figure type 그냥 정하고 요거를 이제 formal parameter를 바꾸면 되겠네요. type 이렇게 하고 figure type에 type 이렇게 뭐 id라고 정합시다. id 이렇게 일처리를 하면은 이 밑에 부분에 이 부분들을 갖다가 여러 개 만들 필요도 없을 뿐더러 차후에도 뭐가 추가가 될 때 뭐가 새로운 그림이 나중에 새로운 그림이 추가할 겁니다. 추가할 때 요 순서만 잘 맞춰 가지고 포인트는 0, 박스는 1, 2, 3 요 순서만 잘 맞춰서 코딩을 해주게 되면은 차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컴파일하고 실행을 시켜봤습니다. 자, 포인트, 라인, 서클 이래가지고 자,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도 이렇게 바꿔줄 때마다 서클 이렇게 바꿔줄 때마다 이 밑에 텍스트 필드의 값이 바뀌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기왕에 여기까지 했으니까 그지 또 abstract action 구현한 액션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봤으니까 이 select action 이제 사용하기 편해졌죠, 그죠? 기왕 이거 만든 김에 우리가 툴바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툴바를 만들 텐데요. 만약에 우리가 액션, 셀렉트 액션이라고 하는 걸 안 만들었으면은 미안합니다. 내가 잠깐 테스트하느라고 다른 화면을 띄워놨었네요. 우리가 만약에 셀렉트 액션이라고 하는 걸 안 만들어 놨으면 툴바 만드는 게 조금 지저분했을 겁니다. 그 툴바 만들 때 그 각각의 버튼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 버튼을 갖다가 또 만들어 가지고 또 꾸미고 그 다음에 그 액션 퍼폼 함수 구현하고 막 하는 일이 좀 귀찮았을 여지가 있는데 지저분했을 여지가 있는데 다행히 우리가 지금 리팩터링을 통해 가지고 셀렉트 액션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셀렉트 액션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툴바를 아주 쉽게 만들어 줄 여지가 있습니다. 자, 한번 툴바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프레임에서 만들면 됩니다. 드로우 프레임에서 JToolbar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JToolbar 일종의 그 컨테이너처럼 사용이 됩니다. 툴바 select toolbar new 이렇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원래는 툴바에다가 버튼을 추가를 해야 되는데 굳이 버튼을 추가를 안 하고 액션을 추가를 하면 된다는 거죠. 셀렉트 툴바에다가 컨트롤 V 해가지고 셀렉트에다 점 add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거 있죠. get point action 이렇게 추가를 해주면 된다는 거죠. 포인트 액션, 박스 액션, 라인 액션, 서클 액션 이렇게 툴바를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만든 툴바를 어떻게 되겠습니까? 툴바를 갖다가 어딘가 붙여야지 되겠죠, 그죠? 붙여야지 됩니다. 어디다 붙여야 되냐면은 이 컨테이너, 컨텐트 페인에다가 붙여야지 됩니다.
자, 컨테이너에다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컨테이너에 애들 하는데 위쪽에다 붙입시다. 위쪽에다가 보더 레이아웃에 노스 이렇게 붙이게 되면은 그 상단 쪽에 이 툴바가 붙게 됩니다.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먼저 툴바가 이렇게 붙어 나왔죠, 그죠? 이렇게 생긴 걸 툴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툴바 붙일 때 이 아이콘이 이제 허접해가지고 이제 너무 크게 나와서 그렇지 아이콘을 갖다 굉장히 작게 만들게 되면 이제 적당한 크기로 예,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툴바를 이용해서 사각형 그리고 또 라인 그리고 서클 그리고 참 리팩토링의 결과로 얻어지는 장점을 내가 또 설명하는 겁니다. 툴바만 설명하는 것뿐이 아니라 만약에 액션이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내가 안 만들어줬으면은 똑같은 코드가 이 팝업 작동할 때도 똑같은 코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거 풀다운 메뉴 할 때도 똑같은 코드가 필요하고 툴바 할 때도 똑같은 코드가 필요하게 된다 하는 점, 그 점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액션이라고 하는 게 어떤 메뉴를 관리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거다. 요 점 이번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정도로 해서 2시간에 걸쳐서 앱스트랙트 액션을 구현한 액션 클래스를 만들어 가지고 셀렉트 액션 객체를 만들어서 뭔가 좀 중복을 피하는 코드 중복을 피하는 어떤 그 효율적인 코드 만드는 법 그런 과정을 우리가 리팩터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과정을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했습니다. 이런 정도로 해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